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화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런 민주당, 이런 이재명의 민주당을 상대로 하여 이제 7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거에서 국민의힘당이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런 민주당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작년 8월에 대표 취임하고 지금 만 1년이 됐습니다. 그 1년 동안에 한국의 정치, 한국의 국회, 한국의 의회는 어찌 되느냐? 완전히 망가떨어져 버렸습니다. 국민 대표자 회의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절반이 넘는 국회의원을 이재명 대표가 포로로 해서 방탄의 재료로 사용하고, 그래야 어저께부터는 국가폭력을 행사하는 윤석열 정권,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유독 자신에게만 국가폭력을 행사한다, 자신에게만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고 있다, 이건 국가폭력이다,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원래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뽑은 정권, 정부가 있는 겁니다. 내각제는 총리가 최고 권력자고, 우리의 경우 대통령 책임제에서는 대통령, 그래야 정부를 구성하는데, 이 정부가 국민의 생명,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행사합니다. 그 공권력은 물리력이죠. 그 경찰이 있고 군대가 있고, 그들이 어떤 사태에 이게 공권력을 행사합니다. 경찰이 현행범을 수갑을 채웁니다. 이게 폭력이지요. 그러니까 국가의 법과 제도에 따른 폭력을 행사하는 것, 그게 국가의 공권력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말을 잘못 들으면 마치 자신에게 윤석열 정권이 폭력을 행사하는 집단처럼,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 자신이 무형의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그와 관련된 사건에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이게 국가폭력으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라 이재명의 무형의 폭력으로 이게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혀 반성이나 애석하다라든지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았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처장이 스스로 목숨 끊은 것에 대해서 그 사람하고 긴밀했고 결제도 받았고 누구 눈에도 그게 이재명이 그 사람을 몰랐을 리가 없다. 그런데 자기는 안면 인식 장애가 있다. 사람을 알아보는데 어느 경우에는 그것을 확인하지 않는 어떤 장애가 있다. 그래서 나는 김문기를 모른다, 이런 해괴한 말까지 하면서 그로 인해서 그의 이 폭력적 어느 행사, 사람을 비하하는 거, 이것 때문에 4사람이 목숨을 끊었다. 아마 이건 우리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고, 앞으로도 국회의원이 대통령 후보였던 제1야당의 당수가 이런 짓을 했다고 하는 것은 역사에 도드라지게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 백현동 사건과 이 북한의 이 방문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초일기에 들어갔어요. 오늘 공판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공판을 회방하기 위해서 온갖 불순한 짓을 다 지금 동원하고 있는데, 저는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강력하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검찰의 포괄적 지휘권을 행사하세요. 이거야말로 이게 증거인멸 책동행위야. 증거인멸. 엉뚱한 변호사 내보내가지고 판사를 모욕하고 검사를 모욕하고 피고인을 겁박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 이게 증거인멸 행위예요. 증거인멸. 그 배후의 주동자가 이재명이라는 건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영장 청구될 때는 추가된 범죄 중에 증거인멸죄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런 민주당, 이런 대표가 지도하는 민주당하고 이제 국민의힘당이 오늘 따져보니까 내년 총선 선거 공고일이 딱 7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선거 공고일이. 그러니까 공천이 그 한 달 전쯤 뭐 결정되거나 할 테니까 선거는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여당인 국민의힘당이 이런 이재명의 이런 횡포, 이게 사법질서 교란, 이런 이재명의 민주당을 상대로 여러분들이 국민의힘당 지도부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3년 전 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서 파동이 일어났지요. 국민의힘당이. 그래야 결과가 어찌 되느냐?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121석 가운데 국민의힘당이 19석, 그리고 민주당이 100석, 그리고 기타 무슨 심상정 의원 등 2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도 제가 이거 통계를 보고는 아주 진리도록 놀란 것이 민주당 100석이고 국민의힘당이 19석이다. 따져보니까 서울이 49개 중에 고작 9개다. 그 40개가 민주당이다. 그러니까 인천, 경기도로 가면 완전히 초토화된 것이다. 이거 어째가지고 이렇게 됐느냐? 그것도 문재인 정권 3년 차의 선거인데, 보통 2년 차나 3년 차에는 집권 여당이 불리하다고 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런데 지금은 이제 7개월 앞으로 남겨둔 이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당 내부가 이게 교란 상태에 지금 빠졌어. 윤상현 의원, 인천 출신 윤상현 의원이 공개적으로 현재의 김기현 대표 등 지도부는 경상도가 주력이고 일부 강원도 출신들이 당 사역을 맡고 있다. 그렇죠? 김기현 사무총장,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당 사역이. 그러니까 셋은 경상도고 한 명만 강원도다. 그래서 이분들이 수도권의 이 심각한 민심의 흐름을 잘 모르고 있고 대책을 아직도 세우지 않고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더니, 사역 중에 1인이고 일단 선거 관리의 포괄적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사무총장 이철규 의원이 이번 총회에서 공개적으로 윤상현 의원을 사실상 지칭해가지고 지도부를 조롱 모욕하고 있다. 이런 말까지 해서 이게 말싸움 비슷한 게 번져졌는데, 저는 윤상현 의원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3자인 저의 입장에서. 그리고 내년 선거는 국민의힘당과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게 전쟁입니다. 전쟁. 그냥 보통의 선거가 아니에요. 왜 전쟁이냐? 윤 대통령이 3월 9일 당선되고 5월 10일 취임할 당시에 국회는 과반수가 야당에 잡혔고 곧이어 이재명 대표의 지휘 아래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꼴이 되었느냐. 이게 개혁 입법은 완전히 가로막혀 있지 않느냐. 이런 판에 내년 총선에서 다시 과반수가 저쪽으로 유지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거 국민의 심판이 이렇게 내렸다. 그 윤석열 쫓아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면 가을바람 불 때 그냥 광화문 광장을 그냥 에워 싸가지고 탄핵 바람이 불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 당에서 60여 명의 이탈자가 있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듯이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이 그 탄핵 바람에 휩쓸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게 인간사고, 소위 정치는 이게 흐르는 생명체와 같다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 굉장히 무서운 현상이 앞에 있다. 이 현상을 어떻게 타파하느냐. 윤상현 의원 말이 이게
역부족인지 무관심한지 나태한 것인지 이게 대책이 없다.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의원 말에다가 이걸 보태고 싶어요. 김기현 등 당 사역은 내년에 반드시 자신들이 공천 관리할 테니까 공천되고, 그리고 거기서 무슨 어떤 일이 있더라도 거기 PK 강원도 일부 지역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되지요. 그리고 되면 그 중에 누구는 국회의장감이 되고 누구는 총리도 되고 다 이런 계산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이에 새로운 윤핵관이 지금도 탄생해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내 것 챙기는 거, 이거 쉽게 챙겨져 있다. 그러면 남의 사정, 수도권에 입후할 사람, 수도권의 현역 의원들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방만하게 움직이지도 않고 대책도 세우지 않는 당신들 뭐 하느냐 하는 소리가 귀에 절박하게 안 들어오는 겁니다. 절대로 안 들어오는 겁니다. 저의 정치 생활의 경험상 그런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의원이 저렇게 비명을 지르는 것인데, 제3자인 저 입장에서도 긴장감이 전혀 없어. 이렇게 되면 진다. 지금 말이죠. 이재명이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민주당 간판에 대해서 던지는 표가 30% 넘게 고정표가 있고, 이쪽도 있어요. 30%. 그러니까 전체 유권자를 느낌으로 따지면 30, 30에 중간이 40인데 이 중간이 기권자가 가장 많아요. 그 국회의원 선거 때 70% 넘기기가 최근에 어려워요. 60몇 % 정도가 평균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중간 이 층이 대부분 기권하고 그 중에 일부가 투표에 참가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쪽에 던지느냐 저쪽에 던지느냐 하는 것 때문에 간발의 차이로 결정된다. 그 작년 대통령 선거 0.73%라고 하는 게 이걸 상징하는데, 이번에 국민의힘당이 뭔가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가령 국민의힘당이 과반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압도적인 득표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간발의 차이로 이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간발의 차이니까 이게 아주 갓난 어린애 다루듯이, 얼음 덩어리 다루듯이, 얼음이 들어간 유리그릇을 다루듯이 조심조심 하면서 이거 민생을 살피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런 흔적도 없고 그런 결기도 없고, 또 이런 걸 위해서 나 자신이 희생하겠다고 하는 명망가인 국회의원과 당 사역도 그런 결단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게 오늘의 국민의힘당의 현실이죠. 제 이 방송이 김기현 대표 등 당 사역에게 들릴지 어떨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들은 분들이 있으면 이 말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분들 외에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에게도 이걸 전해 주세요. 이걸 전해 주세요. 그럼 이걸 어떻게 돌파하느냐? 우선 모델 하나를 내가 제시하겠습니다. 96년에 있었던 김영삼 대통령 임기 만 3년을 지내고 있었던, 그러니까 임기 말에 국회의원 선거인데, 거기 15대 선거 때, 그 전해에 지방선거에 그러니까 김영삼 당은 참패를 했어요. 참패를 하고 6개월 만에 다시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 임했는데 과반수를 획득했어. 과반수. 임기 3년 지나고 그 직전 지방선거에도 패배한 김영삼 당이 그 선거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게 됐다. 그걸 여러분들이 돌아봐야 된다. 돌아본다는 걸 전제로 대충 얘기를 한다면, 1. 수도권 각 선거구의 이 후보자들에 대해서 거기에 밀착적으로 인기가 있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밀착적으로 인기가 없다 하더라도 외부에 있는 명망가가 그 지역에 투입됐을 때 그 지역 유권자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하는 걸 수없이 여론조사를 해서, 수없이 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물론 다른 데도 PK, TK도 했지만 수없이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게 테스트해서 명망가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입후보할 생각이 없는데도 가서 삼고초려를 하고 이렇게 모셔오는 그런 노력을 우선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이게 지금 뭐 경선 규정에 어떻게 걸리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일이고, 제가 그 당시는
개별 선거구마다 이렇게 공을 들여서 조사를 하고 그래 이 후보를 내세웠을 때 밀착도가 어떻게 하는가까지 전부 기본 조사를 해서 그래서 공천을 했다. 그 다음에 선거대책기구 구성에 있어서 그 전국적 임무를 거기에 이렇게 말하자면 내세웠다. 그 중에는 스스로 국회의원직을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이 선거에 비례대표로 배정된 걸 나는 포기하겠다. 왜 포기하느냐? 이 선거에 김영삼 정권의 말기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회 의석 절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 절박성을 호소하기 위해서 내가 선거 지휘자의 한 사람이 있지만은 쉽게 국회의원 내가 따먹을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 이런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토로했어요. 이런 게 복합적으로 내가 과반수가 됐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서울 시내구만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49개인데 그때 47개였어요. 그중에 27개가 김영삼당이 차지했는데 또 두 번째 놀라지 마십시오. 수도권 전체 서울을 비롯해가 1% 차이야. 1% 차이는 서울 강남 지역의 표본 선거구가 유권자가 15만 정도인데 1%는 1,500표 정도인데 대체로 1,000표 차이로 다 당선됐어. 또 낙선한 사람도 1,000표 차이로 낙선했어. 그게 간발의 차이로 이 민심을 유도하는 데는 뭔가 획기적인 디딤돌이 있고 거기에 희생 헌신하는 사람이 따라야 된다. 이게 1996년 15대 선거 때 임기 3년을 지내고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질 무렵의 김영삼 당이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이걸 오늘날 국민의힘 당이 반성의 자료로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반성해보면 3년 전 그대들 당의 공천이 어찌 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개판이었지, 개판. 김형호 위원장. 제가 개인적 감정 없습니다. 다 학교도 동창인데 책임져야 돼요. 지금 나서서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게 국민들에게 호소력이 있게 돼요. 제가 공천관리심사위원장을 맡았는데 이러이러한 점에 있어서 솔직하게 한번 털어내봐 봐. 솔직하게. 이거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솔직하게 한번 털어놔 보라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구역이죠. 양산에 민주당의 김두관 후보가 당선됐는데 홍준표 전 지사가 거기 나가겠다고 자원했는데 이게 제쳐버렸어. 너는 그냥 꺼져라 그러고. 그리고 김두관이가 됐어. 그 민주당 좌석 하나 넓혔어.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상한 홍준표 전 대표는 대구에 무소속으로 나간 일이 있지요. 예를 들면 이런 걸 비롯해가 김용호 공천관리위원장 내가 한번 모실게 나와가 반성문을 한번 써야 돼요. 그리고 그 대표 황교안 엄청 실수했어. 뒷걸음질 치듯 하다가 밀려가지고 종로에 나가는 이런 모습, 싸우는 장소의 모습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런 걸 총합적으로 반성하라. 96년 15대 선거 김영삼 대통령 3년 차 그리고 4년 차에 들어갈 때 있었던 선거가 왜 과반수를 획득했던가. 그걸 반성 공부하라. 둘째로는 3년 전 공천 과정을 반성하고 그 책임자가 국민 앞에 실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셋째로 김기현, 윤재호, 이철규, 박대출. 어때? 당신들 이번에 국회의원 한번 안 하면 어떨까? 뭐 이렇게 이 경상도하고 강원도 안정 지역에서 뭐 서울로 오라 내 이 말 안 해요. 왜? 뭐 연고도 없는데 왜 서울로 오라 그래?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국민에게 어떤 메시지로? 저는 이번에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제 선거구에는 유능한 새로운 사람이라게 꼭 젊은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늙은 사람 중에도 새로운 사람이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공천되길 바라고 저희들은 이게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투의 선도에 서서 전국 유세하러 다니겠습니다. 왜 이번에 제가 이 선거에 지역구를 포기하고 나섰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절박성을 전투 사령관, 부사령관, 참모장 이런 자리로 변형을 해가지고 호소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런 게 복합될 때 이길 수가 있다. 물론
지금부터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실수하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크게 실수하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공천과 둘러싼 잡음이 생겨서도 안 돼요. 이건 부수적인 겁니다. 오늘 이쯤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가는가 지켜보겠습니다.